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주요 기업 실적을 대기하면서 주식시장의 낙관론이 우세하자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기업들의 실적이 주식을 지지해 줄 것이란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존슨앤존슨은 오늘 밤 실적을 공개하며 모건 스탠리와 유나이티드 항공은 내일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 TSMC와 넷플릭스는 다가오는 목요일 실적을 공개하는데, 이로 인해 현재까지 분기 실적을 공개한 S&P 500 기업 중 30개 업체가 월가 기대를 평균 5% 웃도는 실적을 내나, 이는 지난 분기 시장 기대치를 3% 상회한 것보다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이전 분기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 이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현재 시장 심리는 약간 과잉일 수 있어 개인적인 생각은 선거를 앞두고 약간의 변동성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금리가 낮아지고 경제가 연착륙해 수익이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의 단기 예측은 여전히 긍정적이라, 이로 인해 실적 배경을 보면 우상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지금은 예전의 이익 사이클처럼 정말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시작해 기업들이 그 기대치를 달성하기 힘들었던 상황은 아니기에, 이에 지금은 기대가 조금 낮아져 투자자들도 기업 실적 발표를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연준 이사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시장은 다음 달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내릴 확률을 86.1%로 유력하게 반영 중이라 할 수 있죠. 이어 이날의 주인공 엔비디아는 2.4% 올라 138달러를 기록하면서 이전 신고가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엔비디아는 장중 한때 139달러까지 올라 지난 6월 18일 기록한 135달러를 훌쩍 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지난 6월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오르며 잠시 시총 1위를 등극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1위 자리를 내줘 이후 몇 달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시총을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로 인해 이날 엔비디아 주가 상승으로 시총은 3조 3,869억 달러로 늘어 애플의 3조 5천억 달러에 가까워졌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은 3조 1천억 달러에 달한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TD코인은 최근 보고서에서 AI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투자 환경에 직면해 있다 믿는다며, 각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지출을 계속하도록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이라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65달러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다음 달 20일 분기 실적을 공개하며 시장에 따르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출 확대로 이번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12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152도 평선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실 이날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최신 AI치 블랙엘의 1년치 분량이 완판됐다는 소식으로 상승을 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블랙엘은 H100과 H200을 잇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 다가오는 4분기부터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다 할 수 있죠. 여기에 젠스당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블랙엘을 완전히 생산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밝히면서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고 밝혀 주가 상승에 한몫을 했고, 블랙엘은 지난 7월 잠시 생산 과정에서 패키징 결함으로 출시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알려져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수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아마존과 구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1년간 엔비디아가 TSMC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블랙엘을 사전 주문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에 줄곧 말씀을 드렸듯이 엔비디아 같은 좋은 주식을 계속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애청자분들이 이러한 주식을 꾸준히 모아 가신다면 좋은 수익과 더불어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유럽 공장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혀 이날 주가는 상승해 192달러로 마감했고, 이에 TSMC의 주가 역시 장중한 때 194달러까지 치솟아 주가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날 TSMC는 독일에서 유럽 첫 번째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밝히면서 앞으로 다양한 시장을 위해 몇 개의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TSMC의 성장률은 매분기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주당 순이익 역시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올해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타면서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테슬라는 최근 로보택시를 공개했으나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면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은 소폭 상승해 $219로 마감했고, 테슬라는 지난 11일 전일 대비 약 9%가량 폭락하면서 하루 사이 시가총액은 $600억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테슬라는 지난 4월 머스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전면에 앞세우며 홍보한 이후 주가는 크게 오른 상태라 로보택시 발표에 앞서 시가총액은 $7,600억 넘는 수준을 보여줬는데, 이로 인해 지금 테슬라는 주식의 높은 가치 평가와 수익 성장의 벽에 부딪혔다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중기 성장 동력은 불분명한 상황이라 할 수 있고, 로보택시 행사는 즉각적인 성과나 수익 증가 동력이 부족해 현재는 테슬라의 가치 평가는 펀더멘탈과는 극심한 괴리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줄곧 말씀을 드렸지만 로보택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수익을 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미 테슬라는 최근 5분기 동안 수요 부진과 전기차 경쟁 심화로 인해 매출과 수익성을 압박을 받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여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머스크는 트럼프의 후보 선거 유세에 직접 참여해 찬조 연설을 하며 한눈을 팔고 있어. 이에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시장 수익률 하해 등급을 부여해 목표 주가를 $120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S&P 500은 이날도 상승해 5,859까지 올라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은 S&P 500이 강세장에 들어간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 S&P 500 지수는 3,577에서 바닥을 친 뒤 현재 60% 이상 올라온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과거 1950년 이후 강세장은 평균 5.5년, 그리고 그 기간 상승률은 181%에 달해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강세장이 이어질 확률이 높고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나스닥 역시 이날 0.87% 상승해 사상 최고치 코어까지 올라왔고, 사실 지금은 건전한 경제와 이익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개선에 따른 페드의 금리 완화, AI 투자의 강력한 성장 등으로 미국 주식은 끊임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역시 이날 1.6% 상승해 $231로 마감했고, 사실 애플은 최근 아이폰 이슈로 인해 잠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2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 윗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에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고 목표가 역시 $273로 제시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65,000 선을 회복했고, 비트코인이 $65,000 선에 오른 것은 지난달 29일 이후 15일 만이라 이날 비트코인은 한때 $66,000대까지 치솟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이어 학자금 대출 관련 회사인 소파이는 대출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포트레스 투자그룹과 $2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11% 이상 상승했고,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주식인 시리우스 XM 홀딩스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회사이가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으로 주가는 7.9%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반면 모바일 기술 회사인 엘로비는 골드만삭스가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1% 이상 하락했고,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역시 지난 금요일 직원의 약 10%, 즉 17,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라 밝힌 이후 1%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캐시백 보상을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인 아이보타는 골드만삭스가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 주가는 7% 이상 상승했고, 골드만삭스는 아이보타가 월마트와 인스타카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매력적인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밝혔는데, 이어 온라인 도박 주식인 플루터 엔터테인먼트는 웨스파고가 동일 가중치에서 오버웨이스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 주가는 4%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